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혜윤이고 30대 회사원이에요. 한 살 연상의 남편 김재혁과 직장에서 만나 6년 전에 결혼했어요. 현재는 6살 된 딸 은비와 셋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과는 3년 전쯤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요. 사건의 발단은 딸의 유치원 선택이었죠. 남편과 저는 의견이 달라 조금 다툼이 생겼어요. 남편은 딸이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며 영어 수업이 있는 유치원을 원했지만 저는 잘 먹고 잘 놀 수 있는 유치원을 원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딸이 어릴 때에는 공부 같은 거 모르고 그냥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영어를 재밌어 할 수도 있다면서 보내보지도 않고 판단하지 말라며 영어 유치원에 보낼 거라고 했어요. 결국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남편이 원하는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입학하고 나서부터가 더 힘들었어요.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는 남자 교사가 없어 행사가 있을 때면 참여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 정도쯤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잦은 행사에 계속 참여하다 보니 지겨워졌나 봐요. 딸이 아빠가 와줬으면 해서 남편에게 매번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알겠다고 말로만 말할 뿐 실제로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유치원 이야기만 나오면 싫은 표정을 지었고 딸이 보는 아빠의 모습은 소파에 늘어져 쉬거나 잠만 자는 사람이 된 거죠. 게다가 요즘은 귀가 시간도 밤 늦은 시간이 잦아 대화하는 횟수가 줄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유치원과 관련된 것 외에는 나름대로 대화를 어떻게든 했고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나날을 보내던 저는 얼마 전부터 속이 울렁거리는 듯한 메스꺼움과 감기 같은 증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컨디션 난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며칠 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설마 라고 생각하며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해 집에서 검사를 해보니 두 줄이 나왔어요. 생전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고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뻤던 저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둘째를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말 임신했어? 확실한 거 맞아? 아직 테스트기로만 검사한 거라 100% 장담하진 못하지만 느낌상 맞는 것 같아. 그거 정말 믿어도 돼? 왜 계속 묻는 거야? 내가 임신한 게 기쁘지 않을 이유가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은비와의 나이 차이 때문이야. 6살 나이 차이면 육아 기간도 길어지고 입학 시기가 겹칠 수도 있잖아.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다른 것도 걱정되는 게 있어? 아니야. 일단 내 얘기는 접어두고 정말 임신한 건지 병원에 확인하러 가보자. 알겠어. 일단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이번 주에 휴가 내서 병원 갔다 올게. 나도 같이 갈게. 걱정도 되고. 남편의 말에 따라 저는 은비를 낳을 때 다니던 병원에 예약했어요. 그때 선생님이라면 이번 출산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둘이서 산부인과로 향했는데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북적거렸어요. 혈액 검사 등 검사를 마치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료를 기다리는데 젊은 간호사가 말을 걸었어요. 이혜윤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드디어 진료인가요? 진료실에는 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우선 산모님만요. 일어서려는 남편을 마다하고 간호사는 저만 휴게실로 안내했어요. 간호사는 아직 20대 초반 정도의 젊은 사람이었어요. 딸을 출산한 5년 전에는 없었을 거예요. 휴게실에 들어가 마주 앉은 뒤에도 간호사는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검사 결과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었는데 간호사는 그것과 별개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까 함께 계신 분은 남편분이신가요? 그녀는 겨우 말을 꺼냈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제 남편인데요? 남편이라고 하면 결혼을 하신 거죠? 맞는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제 남편이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5년 전에도 이 병원에서 딸을 낳았으니 접수처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면 제 남편에 대해 궁금한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캐묻는 것 같아 불편해진 저는 짜증을 감추지 않고 말했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저보다 더 짜증이 난 듯이 더 강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건 산모님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아주셨으면 한다고요? 지금 당장 그 사람과 이혼하세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과는 이혼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보세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 정신 멀쩡해요. 다만 산모분과 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간호사의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산부인과에서 근무했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출산했던 부부. 아니,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커플이었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제 남편인 것 같고 아버지로서 출산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름도 똑같고 나이도 체격도 비슷하고 한 달 전에 만났을 때 첫째라고 했는데 분만실에서 마사지도 해주고 음료수에는 빨대를 꽂아 마시게 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등 매우 잘 도와줘서 처음부터 능숙할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함께 하시는데 여성분과는 아직 혼인신고 안 하셨다고 하셔서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제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라고 한 거냐고 물었고 간호사는 본인 전 남편이 바람 피우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얼마 전 파탄 났다며 저보고 진실을 꼭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라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나머진 혼자 생각해보겠다고 하니 간호사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제가 얼마나 표정이 안 좋았는지 남편은 괜찮냐고 연신 물어봤어요. 하지만 다정한 말에도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어요. 이후 진료를 마친 우리는 딸을 유치원에서 픽업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입덧이 너무 심해 힘들다고 딸을 데리고 친정집에 당분간 가 있겠다고 말하고 짐을 싸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인이 근무하는 흥신소를 통해 여성의 신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어요. 간호사의 말만으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제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남편은 곧 그 여자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의뢰한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불륜의 증거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3주 후에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남편과 여자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남편과 불륜 상대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했어요. 상대 여성은 20대 초반이었고 띠동갑 아저씨에게 속은 줄 알았는데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유부남이든 총각이든 무슨 상관이냐고 했거든요. 너 여기 뭐하러 온 거야? 변호사님 데리고 아기 얼굴 보러 온 것 같아? 제가 황당해하며 이혼을 논의하러 왔다고 말하자 남편은 미소 지었고 여자는 잠든 아기를 안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어요. 남편은 계속 저한테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다 들킨 마당에 전부 다 말하겠다며 2년 전부터 상간녀와 사귀기 시작했고 지난달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하려고 했는데 괜히 머뭇거렸다며 이 여자한테는 자기밖에 없으니 능력 있는 저는 혼자서 아이 키울 수 있으니 남편은 상간녀한테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쪽은 아이가 태어난 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위자료는 감액해 줄 수 있겠지? 왜 내가 위자료를 감액해줘야 해? 너가 먼저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차라리 위자료 없이 재산 반씩 나눠서 끝내는 게 어때? 남편의 능청스러운 발언에 저와 변호사는 서로 얼굴을 붉혔어요. 나한테는 은비와 뱃속에 아이도 있잖아. 위자료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여자의 아이는 은비와 지금 뱃속의 아이와 남매가 되는 거잖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내가 왜 그런 죄책감에 시달려야 해?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쓰는 남편에게 남은 정마저 떨어졌어요.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에 위자료도 감액 없을 거고 양육비도 제대로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한 가정을 망가뜨린 책임을 지게끔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자리를 떴어요.
이후 남편은 위자료 3,500만 원과 두 자녀의 양육비를 월 90만 원씩 20년간 받기로 했어요. 상간녀에게는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쪽에도 3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그녀는 모아둔 돈이 없으니 분할로 주고 싶다고 했지만 서로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어디선가 빌려서 주더라고요.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은 회사에도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양육비를 계속 줘야 하니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만둘 수 없어 일은 계속하는가 보더라고요. 뭐 그렇게 오래가진 못하고 그만둘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여자도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테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겠지요. 저는 현재 뱃속에 생명을 키우며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뱃속의 아이가 여자임을 알게 된 딸은 매일같이 빨리 태어나라고 말하고 여동생 이름은 자기가 지을 거라고 들떠 있어요. 벌써 언니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뱃속의 아이도 첫째처럼 밝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세 식구가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